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경제기사 해석하기는 두 꼭지의 신문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스위스 UBS, 크레딧 스위스 인수 임박이 있습니다. 과연 인수를 하게 될지, 인수를 하게 되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 은행 섹터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게 이런 것이 해소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먼저 기사 제목 보시겠습니다. 구원투수 UBS, CS 인수 임박, 스위스 정부 패스트 트랙 준비. UBS는 스위스계의 투자은행이죠. 시중은행도 그러니까 은행이면서 투자은행 업무도 같이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산 규모로는 당연히 UBS가 스위스 1등, CS는 크레딧 스위스는 2등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한 꼭지만 가져왔습니다. CNN은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CS의 운명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결정될 수 있다며 내각회의가 비중이 있음을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UBS는 세계 최대 은행들에 적용되는 자본 기준을 당장 충족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서서히 충족하는 예외 허용을 원하고 있다. 즉 UBS가 CS를 인수하면 그 국가별로 투자은행에 허용되는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해달라는 예외 규정을 얘기하겠죠. 자, UBS가 과연 CS를 인수하게 될까요? 예.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의 핵심은 돈이잖아요. 돈은 곧 신용화폐. 즉 신용화폐를 청출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로 대출을 통해서 돈을 창출하죠. 그 창출하는 기관이 잘못된다 그러면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대부분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했던 얘기죠. 대출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부도업체가 은행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해서 예금을 했던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예금 인출 사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대출업체의 부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신문 기사로 나온 적도 없고요. 2021년 그 유명하죠. 빌황, 한국 사람입니다. 아케고스라는 그 헤지펀드에 55억 달러가 물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출업체에 대한 부도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에 의해서 이제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따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UBS는 당연히 CS를 인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크레딧 스위스의 대손 충당금 계정입니다. 2021년에 보면 약 45억 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2021년 빌황입니다. 빌황. 아케고스의 그 레버리지의 55억 달러가 날라갔죠. 그거에 대비해서 이미 재무제표에서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충당금도 쌓아놨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부실이나 그런 가능성도 없고 재무구조가 엉망이 되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UBS나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정부가 CS를 인수하지 않고 방치한다. 크레딧 스위스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회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죠? 그럼 대출이 회수되면 스위스 기업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위스의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스위스의 부채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유럽 일대, 글로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스위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UBS가 인수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기사입니다. 오늘은 신문 두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반도체 소부장 선택지 늘어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선택지 늘어난다. 누굴 위한 기사입니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소부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납품업체로 사용하는 큰 업체의 경우는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일본이 수출을 안 해주는 대가로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열심히 일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푼다. 그러면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안에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수입액에서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약 10.7포인트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입액에서 일본의 비중은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022년 24.9%로 약 9.5%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이런 소부장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어요. 그러면 일본 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은 그동안 일본과 한국 정부의 갈등 때문에 수출 줄어든 약 10%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저 줄어든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한 영업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일본 제품을 사용했던 그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뭐 샘플 테스트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격 인하죠.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 한국 내 점유율, 그동안 약 10%포인트 줄었던 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소부장 업체의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천우신주의 기회일 수도 있죠. 반대로 일본 소부장을 대체하면서 매출액을 늘렸던 한국 기업들에겐, 한국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주가 하락 가능성이 그냥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봐야죠. 즉 지금 기사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반도체 소부장 선택 드러난다. 이 기사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쓴 거고요.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등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체했던 한국 소부장 업체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썩 좋은 기사가 아니라는 점,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즉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좋지만 해 뜨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공을 치는 날이죠. 즉 소부장 업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본과 한국의 이 교류 확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이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능성,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제기사 해석하기 두 꼭지, 크레딧 스위스 인수, 그 다음에
일본 소부장업체의 수출 규제 해제, 이 두 가지 경제 기사를 해석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